이 포지션에서 결국엔 4-3-3에서 8번, 왼쪽 8번에서 뛰어야 되는데 자카가 하지 못했던 거 혹은 자카에게 결여되어 있던 것을 이제 하베르츠는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이죠. 보통은 이제 아스날이 지공을 극대화하는 팀이다 보니까 빌드업과 페너트레이션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압박이 왔을 때 상대 압박을 벗겨내고 공격을 전개해서 상대 진영까지 공을 넘길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상대가 물러난 이후에는, 상대를 물러나게 한 이후에 상대가 박스까지 내려앉아서 공간이 좁아졌을 때 이런 식으로 밀집돼서 수비를 하게 되면은, 내려앉아서 수비를 하게 되면은 이 밀집된 공간에서 차이를 만들어내서 결국에는 골까지 만들어낼 수 있느냐인데, 이제 자카의 경우에는 빌드업 상황에서는 확실히 좋은 기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공을 가지고 자신이 주도적으로 공을 보통은 이제 좌우로 뿌린다고 얘기를 하죠. 공을 가지고 터치 숫자를 늘려가면서 플레이하는 것이 아니었고, 이제 진첸코가 들어오면서 진첸코에게 중앙 공간을 내주고, 이제 보통 제가 얘기하는 로테이셔널 무브먼트죠. 유닛으로 진첸코랑 엮여서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상대 미드필더를 끌고 나가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통 기본적으로는 자카를 막아야 되는 선수가, 이날 첼시 경기를 보게 되면은 캉테인데, 자카가 측면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풀백 자리로 빠져나가게 되면은 이를 막아야 되는 것은 캉테이고, 이때 중앙 공간이 열렸을 때 이런 공간을 이제 진첸코가 활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은 다른 형태로 공이 없는 상황에서 빌드업에 기여를 했던 게 자카였습니다. 진첸코와 유닛 플레이를 가져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자카인데, 반면에 이제 특히 이제 시즌 막판이죠. 중반 이후에 승점을 까먹었던 경기들을 보게 되면, 특히 이제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도 마찬가지고요. 아스날이 문제를 겪었던 건 바로 빌드업이 아니고 되려 뭐냐면은 이제 페너트레이션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상대가 내려앉아서 박스 근처에 위치했을 때, 그렇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좁아지죠. 지금 보실 수 있는 것처럼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좁아지는데, 이때 자카는 이 좁아진 공간에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사실 없는 선수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이 좁아진 공간에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보통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1차적으로는 무엇이냐면, 공이 왔을 때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1.5선이라고. 상대 미드필더 라인과 상대 백라인 사이 이 좁은 공간에서 공을 가지고 돌아서서 상대 골대를 바라보고 앞을 볼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이 있느냐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이 포지션에서 4-3-3에서 이제 8번 인사이드 하프라고 저는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 포지션에서 그런 능력이 있는 선수가 리그 내에서 보자면은 이제 같은 팀에는 당장 누가 있죠? 이제 마르틴이 있죠. 마르틴 외대고로 있고, 그 외에 뭐 다른 팀으로 보자면은 이제 필 포든 있고, 이번에는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한 마운트의 경우도 이런 유형의 선수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공이 왔을 때 받는 순간 돌아서고, 그리고 앞을 봄으로써 상대 수비를 끌어들인 이후에 이 좁은 공간에서 라스트 패스까지 넣을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 보통 여기서 활약을 하는데, 근데 자카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팀이 페너트레이션까지 왔을 경우에 이 좁은 공간에서 이런 플레이를 가져갈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기 위에서 테드님이 말씀해 주셨던 상황도 사실은 그런 거죠. 공이 왔을 때 측면으로 공이 갔을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아스필리쿠에타가 막았을 때 자카가 이런 식으로 아스필리쿠에타의 등 뒤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여기로 간다고 하더라도 자카는 이제 사이 공간에서랑 마찬가지로 측면으로 빠졌을 때도 여기서 뭔가 원원원을 해서 차이를 만들어낸다든지, 혹은 그게 아니면은 다이렉트로 공을 받았을 때 여기서 뭔가 공이 없는 관점에서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서 바로 여기서 슈팅할 수 있는 상황까지를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능력 자체는 확실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빌드업에선 조금 정리를 하자면은, 빌드업에서는 조금 기존과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형태로 기여를 함으로써 적절하게 기능을 했지만, 사실 페너트레이션 과정에서는 적절하게 기능을 하지 못했고, 그게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선수의 한계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졌던 경기들, 그리고 비겼던 경기들이기 때문에 별로 기억을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후반기 때 자카가 계속해서 교체를 아웃되고 이 자리에 들어갔던 게 누구죠? 네, 이 자리에 계속해서 들어갔던 게 이제 비에이라죠. 비에이라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외질이랑 비슷해요. 공을 가지고 여기서 돌아서서 수비를 끌어들일 수 있는, 공을 가지고 차이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그 드리블이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드리블에 대해서는 능력이 조금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반면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포든이나 아니면은 외데고르나 아니면은 베르나르도 실바라든지 이런 선수에 비해서 그 능력은 떨어지는 반면에, 사이에서 공을 잡았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하프턴이죠. 몸을 반 정도 열어놓고 받아서 공격을 할 때는 라스트 패스의 능력은 확실히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 보신 분들은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계속해서 70분경, 80분경 됐을 때 자카가 빠지고 비에이라가 들어가서 이 공간에 주로 위치하게 되는 경우를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비에이라의 경우에도 궁극적인 해답은 저는 되지 못했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그 시간대에 그런 경기 상황에서 투입이 되는 거는 결국에는 원하는 건 뭐냐면 결과를 만들어내라는 거거든요. 도움을 하든지 아니면 득점을 하든지 직접적으로 득점에 관여될 수 있는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지 못했고, 그랬기 때문에 어쨌든가 보강이 필요했던 거죠. 특히 이제 막판에 승점을 까먹었던 경기들 때문에 결국에 리그 우승을 못했다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은 이제 아스날은 더 이상 이번 시즌을 계기로 해서 그냥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는 걸로 만족하는 팀이 아니게 됐어요. 제 생각에는 이번 시즌 2위가 아니었더라도 막 예를 들어서 3위나 4위를 했더라도 정상적인 프로세스였으면은 이제 다가오는 시즌에서는 아마 우승을 노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페너트레이션, 공간이 좁아졌을 때 기여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은 그런 관점에서 저는 하베르츠는 굉장히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 포지션에서 결국엔 4-3-3에서 8번, 왼쪽 8번에서 뛰어야 되는데 자카가 하지 못했던 것, 혹은 자카에게 결여되어 있던 것을 이제 하베르츠는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실 수 있는 장면은 언제였냐면은 이제 레버쿠젠에서 카이 하베르츠가 뛰었을 때거든요. 근데 저는 이때부터 이 선수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카이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이 피터 보스 감독이 팀을 맡았을 때였거든요. 피터 보스 감독이 팀을 맡아서 이제 카이 하베르츠가 주로 나왔던 게 4-2-3-1에서 3의 중앙 10번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올 때가 많았고, 근데 조금 더 사실 많은 시간을 뛰었던 거는 3-4-3에서 최전방 3,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3-4-2-1이죠. 3-4-2-1에서 2의 한 자리로 뛰거나 이제 피터보스 막판에는 피터보스 감독이 팀을 나가기 전에는 9번 공격수로 나와서 3-4-2-1에서 1로 뛰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때부터 저는 이 선수를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굉장히 특성이 확실한 선수였고, 당시에 또 이 분데스리가가 저는 그때 당시가 이제 최근 한 2시즌 정도보다는 훨씬 더 흥미로운 리그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분데스리가 상당히 저한테는 재밌었기 때문에 제가 유독 또 눈여겨서 봤던 선수인데 지금 아싸님께서 댓글 남겨주신 거 보면은 거의 오른쪽에서만 뛰던 선수라는데 자카 자리에 그대로 뛰어도 괜찮을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 당시로 방금 제가 얘기했던 레버쿠젠 당시로 보더라도 오른쪽에서 주로 뛰었던 건 맞아요. 근데 왼쪽에서 뛰는 경우가 아예 없지도 않았고 왼쪽으로 나오더라도 제 생각에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파비오 베이라 같은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조금 약간은 이제 뭐 부정적인 건 아닌데 약간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은 이 선수는 왼쪽에 나왔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좋은 활약을 보이기는 힘들어요. 선수 능력을 만개하기가 힘든데, 근데 이제 아스날 입장에서는 이제 마르틴이 어쨌든 주장이고 핵심 선수로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르틴 로테이션 이상이 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에이라는 조금 약간 우려스러운데, 반면에 카이의 경우에는 왼쪽에 뛰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예로 이제 지금 제가 화면을 들고 나온 거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딱 아까 제가 얘기했던 페너트레이션 과정에 돌입했을 때 이제 카이 하베르츠가 공을 넘겨받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 상황에서 지금 공을 받기 직전의 하베르츠인데, 이거를 만약에 자카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카는 저는 굉장히 반복해서 얘기지만 16년도 아니죠. 제가 15년, 14년, 13년 막 바젤 때부터 봤으니까 그때부터 봤는데, 자카는 여기서 공을 받았을 때 뭔가 차이를 만들어내기는 굉장히 힘든 선수예요. 기술적으로 공을 가지고 돌아서거나 아니면은 원투 터치로 상대 라인까지, 이 지금 라인과 라인 사이의 공간이 보이시죠? 라인과 라인 사이의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기술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해당 상황에서 공을 받는 경우도 드물고, 애초에 그러니까 팀이 이런 상황에서 자카가 공을 받게 하질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공을 받는 경우도 드물고, 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차이를 만들어내기가 힘듭니다. 근데 카이의 경우에는 그 기술적인 능력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 상황에서 공을 받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고, 그리고 해당 상황에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고 능숙한 선수라는 게 이제 지금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 또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직전 상황과 비교해서 보았을 때 보시면은 바로 공을 잡고 첫 번째 터치에 자신이 직면했던 수비를 넘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결국엔 의미하는 게 뭐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좁은 공간에서 상대 미드필더 라인과 백라인 사이에서 원투 터치로 자신이 앞을 보는 상황까지 만들어내면은 이제 드리블을 할 수 있고, 드리블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상대 백라인의 선수를 자신한테 끌어들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한테 백라인을 끌어들인다는 것은 결국에는 뭐가 되냐? 그렇게 끌어들임으로 인해서 팀의 동료가, 다른 선수가 이로 인해서 자유로워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라스트 패스, 어시스트성 패스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공을 잡고 돌아서서 원투 터치로 자신이 드리블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냈고, 지금은 드리블을 해서 보시죠. 수비를 거의 이제 자기 뒤에서 쫓아오는 선수까지 하면은 4명을 자신에게 고정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공을 가지고 돌아서서 플레이를 이어갈 수 있는 선수가 카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보시더라도 이제 후방에서 들어오는 이게 아마 디아비일 거예요. 디아비의 경우에도 프리 상태로 풀려 있고, 이제 왼쪽에 있는 선수의 경우에는 제가 이게 누군지는 이때 뭐 벨라라비였나 그럴 거예요. 근데 아무튼간 이런 식으로 2명의 선수가 프리로 놓이게 되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상대 백라인 자체가 지금 완전히 간격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특히 이 센터백과 센터백 간격이 벌어져 있는데, 디아비의 경우가 지금 후방에서 들어와서 이 센터백 공간으로 아마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패스가 이어질 거예요. 골까지 들어갔는지는 제가 이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식으로 카이는 페너트레이션 과정에서 아스날의 왼쪽에는 없었던 유형의 선수기 때문에 결국에는 빌드업에서는 사실 조금 약간 미지수긴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빌드업 과정에서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왜냐면 측면으로 빠져서 플레이하는 것에도 굉장히 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자카가 했던 것처럼 빌드업 과정에서 공을 자기가 직접적으로 가지고 뭔가를 하기보다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드리블을 하는 선수는 그러니까 진첸코잖아요. 그러니까 진첸코가 드리블을 할 수 있게끔 로테이션 무브먼트를 통해서 공간을 만들어주고, 빌드업에는 동일하게 기여를 하되, 지금 보셨던 것처럼 페너트레이션까지 왔을 때, 공간이 좁아졌을 때 거기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관점에서는 확실하게 자카보다 한 수 위에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아스날이 이제 리그 우승을 노리는 팀의 입장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지공을 극대화하는 팀이 됐기 때문에 상대가 이렇게 계속해서 내려앉는 상황이 많을 거라는 점까지 감안한다면은 카이는 이적료가 비싸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한 영입이고 상당히 필요했던 영입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스날의 경우에는 다른 팀과 비교했을 때 특징이 뭐냐면 왼발잡이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왼발잡이가 많다 보니까 오른쪽 측면에서 왼쪽 측면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좀 찬스가 더 나왔어야 되는 건데,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차이가 안 나왔던 게 지금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이제 자카랑 이제 카이의 차이가 될 수 있겠고, 자카라는 선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장면이 그렇게까지는 많이 나오지는 못했다. 3위에 위치해 있는 거 보이시죠? 이제 마르티넬리랑 사카의 경우 돼 있는데, 사카가 어시스트를 제공해서 마르티넬리가 골을 넣은 게 이제 5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의 어시스트랑 득점 관계가 이제 5개가 있는데, 이제 사실 이게 대표적인 부분이죠. 공이 왼쪽 오른쪽 순환되다가 오른쪽에 있는 사카에게서 왼발잡이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환이 됐고, 이때 마르티넬리의 경우에도 원원원이 1대1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거기서 1대1에서 차이를 만들어내서 득점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공 전개 자체가 그쪽에서 더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를 부정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건 그 순간이지. 그러니까 공이 왼쪽 측면에 있을 때 거기서 뭔가 차이가 나오지 않았다는 그 순간의 문제지, 길게 봤을 때는 그 다음 장면에서 결국에는 차이가 나올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 이미 이제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그리고 이제 제가 얘기하는 매치 컨텍스트고, 근데 물론 근데 그거 외적으로 이제 한계가 있었다고 제가 얘기하는 건 분명히 있었는데, 뭐예요? 페너트레이션에서는 왼쪽의 파괴력 자체는 분명히 떨어졌죠. 왜? 왼쪽을 구성하는 선수가, 이제 유닛을 구성하는 선수가 자카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확실히 부족함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결국에는 카이 하베르츠를 통해서 보완할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적료가 비쌀지언정 이제 아스날은 우승을 하려는 팀이기 때문에 이적료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이적료가 들더라도 우승을 할 수 있는 그 퍼즐을 한두 조각, 두세 조각을 사와야 되는 팀이 됐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카이 하베츠를 영입한 거는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분상 근데 첼시한테, 그리고 지난 시즌 첼시에서 잘 못한 선수를 이 돈을 주고 사왔기 때문에 기분이 지금은 나쁠 수는 있지만, 혹은 만족스럽지 않을 수는 있지만, 객관적인 정황을 봤을 때 지난 시즌에 나왔던 모습을 토대로 봤을 때는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